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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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단장님.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 제27회 포기사 선발고시 1차 합격자 3분 스피치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하루 종일 하는 이런 시간인데, 이 3분 스피치 발표에 대한 평가 기준은 어디에 두고 계시는지. 예. 평가 기준이라면은 일단 이게 이제 점수에 반영한다기보다가 이 사람들이 앞으로 현장에 가가지고 얼마나 자신감 있게 그 설법이라든지 집중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일단 전문가가 되기 위한 사전 연습 기간이다. 저는 모든 교육을 점수를 떠나가지고 다 데리고 간다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한테 조금 더 이익을, 교육적인 실질적인 이익이 될 수, 현장에 가서 도움이 되는 그러한 교육으로 이끌어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고요. 오늘 스피치, 3분 스피치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기회를 준다고 생각하고, 오늘 저는 이렇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떨지 말고 그동안에 해온 그대로 사회에 있던 것도 좋고 와서 교육교환을 했던 것도 좋고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오늘 편안한 마음으로 현장이라 생각하고 긴장하지 말고 좀 3분도 좋고 1분도 좋으니까 편안하게 한번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려고 합니다. 네, 아주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네요. 그리고 이제 이 1차 합격자에 대한 교육이 8월 6일 의뢰 및 설법교육 수료식이 법령사에서 있고 8월 13일 이제 면접 및 최종 인성평가가 역시 포기사단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맞습니다. 두 분은 이제 교육을 마치면 다 마무리되는데 그동안에 이 1차 합격자들의 자세라든지 또 포교 원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느낌이 어땠습니까? 사실 우리가 교육이라는 거는 그 사람들의 교육자들의 좀 자세라든지 마음가짐이라든지 좀 모든 걸 바꾸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듯하지 않은 그 자세를 반듯하게 좀 맞춰주는 좀 부탁하는 그러한 마음 자세로 저는 임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상을 우리가 바꾼다는 것은 오만이다. 교육으로 일정 기간 몇 년도 아니고 한 3개월 정도 교육으로 인해서 사람을 바꾼다는 것은 참 쉽지 않다. 쉽지 않고 사실 가장 쉬운 것이 이 교육 과정에 보면 옷차림하고 대중 같이 이제 하니까 옷차림이 막 똑같아야 되잖아요. 옷차림하고 시간이다. 그때 옷차림 같은 경우에는 금방 해결될 건데 그게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그것이 가장 그렇게 되면은 사실 현장에 가면 현재 포교 활동하는 선배들의 장애가 된다. 내가 가가지고 신규 포교사님들이 가가지고 도움이 돼야지 장애가 돼서는 안 된다. 저는 이 부분을 꼭 지적하고 싶고요. 교육기관에서 그게 해결이 안 되면 현장 가서 해결이 되겠냐? 시간이야 우리가 정말 어쩔 수 없이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지각도 가능하고 결석도 가능하고 하지만 그거는 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자세라든지 옷차림새라든지 그런 게 안 되면 사실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27회 포기사 선발고시 1차 합격자에 대해서 성수 서정각 서울지역단장님께서 소상하게 또 아주 의미 있는 이런 교육을 이렇게 시키시면서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법이란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반야신경의 보살은 반야바람 일자를 의지함으로 열반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반야바람 일자를 의지하려면 할 정도로 절삭가야 한 것처럼 법상에 올라 설법을 할 때는 내가 과연 자격이 있는가? 자격이라 하면 설법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 개에 기합했는가
팔정도를 잘 닦아 팔정도의 길에 들어섰는가 하는 것이며 그것이 되어야 번뇌바람 일대에 의지할 수 있습니다. 내 아내 부처님은 인욕을 제일 좋아합니다. 인욕이라 하면 단지 화를 찾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수행에서 참는 자와 보시자와 계를 지키는 자, 정진하는 자만이 지혜를 얻어 살아남고 살아남는 자만이 성취할 수 있습니다. 포교사라는 타이틀은 근사한 것 같지만 내용은 사실 가시밭길입니다. 가시밭길을 비단길로 만드는 것이 포교의 길입니다. 여러분들은 교육으로 바꾼다는 것은 사실 오만입니다. 그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여러분 스스로가 바뀌겠다고 발심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만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드릴 뿐입니다. 사실 포교사와 포교사단의 품위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끝으로 부탁드릴 말씀은 첫째,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서 대상의 수준에 맞게 말을 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둘째, 설득하려고 하지 말아야 하며 지적질은 삼가해야 합니다. 셋째, 설법 시간은 짧게 하고 지루하지 않아야 하며 설법을 교육이나 주입식으로 하는 것을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넷째, 말미에는 어떻게 하면 고통에서 벗어나는가를 알려주고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언젠가는 그것을 사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안 해주면 100년을 다녀도 사람이 바뀌기 어렵습니다. 병든 자에게 약 종류와 약 제조 업체만 나열하고 중요한 약 처방을 하지 않는다면 헛수고에 불과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대상의 마음을 돌려 인식을 바로 해 자신을 바로 보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우선적으로 나 자신부터 이연해져야 합니다. 교육 과정에서 본다면 시간과 복장 문제가 가장 많이 대두되었습니다. 사실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복장이며 그 다음이 시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 이 정도도 해결할 수 없다면 포교 활동에서 다른 포교사들에게 큰 장애가 될 것입니다. 항상 나는 지금 왜 여기 와 있는가를 돌아보기 바랍니다. 대답은 거기에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긴장을 풀고 너무 잘 하려고 하지 마시고 준비해온 그대로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인사 말씀을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명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 한 분이죠. 오후에 할 분이 급한 일이 있다고 그래서 좀 바꿔가지고 오전에 끝에 할 수 있도록 해서 오늘 한 24명이 오늘 오전에는 참여하게 됩니다. 네, 9시 반서부터 시작해서 오후반은 이제 오후 1시 반에 시작하는데 여기 이제 우리가 3분 스피드니까 꼭 시간을 딱 잴 수는 없지만은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말 그대로 3분 이내에 너무 그렇게 정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핵심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느낀 바를 자연스럽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꼭 시간 엄수를 해달라는 말씀을 우선 부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나치게 늘어지면은 또 시간도 지연이 되고 또 기다리는 사람도 또 우리가 25명인데 오늘 25명이 3분씩만 해도 75분 아닙니까? 그러면 거의 1시간 반 이상을 소요하는데 그렇다고 너무 성역해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핵심을 여러분들이 뭐 알아서 다 준비를 하셨겠지만 높아심에서 부연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 준비되셨죠? 네, 그러면 곧 시작하겠습니다. 자성과 허윤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게 먼저 시간을 주셔서 먼저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포교사에 지원한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 친한 친구가 창덕궁 해설사를 하는데 제게 이제 창덕궁 해설사 저를 이제 같이 권유하려고 굉장히 많이 저를 같이 다녔어요. 다니다 보니까 저는 이걸보다는 뭔가 절이 더 마음이 가는 뭔가 비슷한 정각 배치도 비슷하고 정각 명칭도 상당히 유사한 걸 많이 느끼고 더 이제 절에 더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적봉국사 불교대학을 다니고 있고 또 그 친구는 지금 또 근처에 불교대학을 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윈윈하는 관계가 되어서 매우 감사하고 또 제가 포교사에 지원한 동기는 그렇게 주변에 불교의 아름다움을 같이 나누고 싶어서 지원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포교사의 기본 자세는 봉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절 행사나 가면 사실 봉사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기독교나 성당에 비해서 더 봉사자가 많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런 사찰, 절이 필요하지 않을까, 종교가 필요하다. 그러면 죽고 나서 어차피 누구나 죽으니까 죽음 이후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조금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했고요. 30대, 40대 분들한테는 사실 그분들은 제일 인생의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20, 30대 분들한테는 또 젊고 활달적인 시기니까 현대적인 사찰, 절이 오면 굉장히 즐겁고 액티브하고 재밌다. 이런 인상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아쉬운 점 하나는 사찰의 위치가 교회나 절에 성당에 비해서 되게 좀 산속에 있다 보니까 도심 사찰이 적어서 이게 접근이 어렵다는 게 저도 사실은 제일 그 점이 어려운 점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도 우리 돈을 많이 벌어서 도심에 절을 좀 지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네, 특기사항은 나름 외국어 중에서도 조금 일본어가 가능해서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적극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차 합격자 김근영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평생을 그 친정어머니 도움닫기로 괜찮아요. 박수. 하다가 최근에 어머니가 그 한같던 어머니가 이렇게 무너지시면서 제가 이렇게 홀로서기를 하게 됐습니다. 저 조금 있다가 그냥 할까요? 괜찮아요. 물 좀 한 잔. 그래서 그 작년에 제가 이제 37년 직장 생활을 하고 그 봉은사의 불교대학을 제 최초로 홀로서기를 한 거예요. 이제는 기대기보다는 제가 이제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불대를 하고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쭉 그 비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 포교사 공부방 그 홍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배워볼까 해서 이제 들어가게 됐고 현재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 1박 연수 때 제가 가슴에 가장 찔렸던 부분은 꽃은 포교다. 그래서 우리 같이 포교사에 도전해보자고 하여서 뜻을 같이 한 친한 도반 3명이 함께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원하고 매 주말마다 교육을 받고 날씨가 덥고 이러니까 저는 좀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교육이. 그래서 교육은 힘든데도 한편으로 뒤돌아보니 시간은 훌쩍 지나가지고 다음 주만 지나면 벌써 수료식을 앞두고 있어요. 지금까지 저희를 교육시키느라 애쓰신 부단장님과 총괄팀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죠? 네. 나옵니다. 표교사 지원하게 된 이유는 현재 조계사 연불봉사단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 단장님께서 적극 권해주셔서 지원을 했고 또 주변에 포교사 단원으로 현재 완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볼 때마다 해보라고 이제 권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르지만 이유가 있으니까 권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포교사로서 기본 자세는 저는 이제 그 상부고리 하와 중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불타의 교법 속에 침잠하고 단순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굳게 믿고 그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사 찬송하게 하소서. 이렇게 청소년 때 이걸 무슨 뜻인지는 모르게 자랐는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 노래를 저희들은 어떻게 불렀냐면은 목에 걸린 강내의 박산 넘어가게 하소서. 정말 이게 목사님 앞에 계시고 이렇게 불러가지고 청소년 때 이렇게 자라왔었는데 이 학교를 졸업하고 이 서울로 27살에 서울에 올라오니까 완전히 딴판입니다 사실은. 거기 가보면은 종교를 보면은 10명 중에 한 7명은 다 절에 다니는 줄 알았는데 완전히 반대였더라는 거죠. 그리고 저도 이 절이라는 것은 그냥 다니면서 주워 담아 배웠지만은 거의 50이 포교라는 것은 절에 올 수 있게끔 이 동기부여 이게 아마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또 이 섬에 가보면은 한 섬마다 보통 교회가 2-3개나 꼭 다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왜 없을까요? 서울경찰청 근무하면서 법당을 다녔고 지금은 이제 수서경찰서 불자회장으로 있지만 그런 처음에 교육 받을 때 그런 교육기관에서부터 이제 법당에서 좀 불교를 친숙하게 할 수 있으면 그 사람들이 일선으로 배치가 되면 다시 이제 베풀고 자기가 뭐 봉사하고 할 수 있는 게 있고 각 경찰서 지방청마다 다 법당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마음이 좀 불안하면 가서 기도라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저는 이제 당연히 경찰소교를 희망을 하고요. 하면서 왜 이렇게 떨리죠?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이제 조계사 법당은 워낙 그 신도들이 많고 그래서 조계사 이제 뒤쪽 부처님 그 자대 뒤에 가서 열심히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부처님한테 제가 은혜를 갚으려면 소교사가 돼야 되겠어요 하고 열심히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2015년에 그 불교대학에서 그 군법당 그러니까 지금 망월사역에 있는 의정부 호공무량사 거기에 그 법사로 계시던 분이 이제 연로하시고 몸이 아프셔서 이제 그만두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법상은 네가 공부할 만큼 했으니까 하라고 권해주더라고요. 그래서 2015년 3월서부터 2020년 1월까지 그러니까 만 5년에서 2개월 빠진 군법사 활동을 했습니다. 명함은 박미향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는 성당을 다녔었고 그리고 이제 좀 개인적으로 큰 일을 겪은 후에 이제 절에 오게 되었는데 저는 이제 그 절하는 뭐 방법부터 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절에 다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아시는 분이 조계사에 그런 교육이 있다라고 해서 저는 조계사에서만 그걸 알려주는 줄 알고 집이 좀 먼데 불구하고 조계사에 가서 이제 등록을 하게 돼서 거기서부터 기본교육부터 이렇게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절에 다녀본 적이 없어서 그 과정이 끝나면 뭔가 다시 다닐 것 같지 않아가지고 끈이 끊어질 것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그냥 계속 그 조계사에서 있는 과정 같은 걸 하다가 불교대학까지 가고 거기서 이제 고반이 같이 이렇게 포교사를 하자라고 해가지고 같이 포교사 하게 되어서 사실은 막 큰 원력이나 포교사가 뭐 어떤 일을 하는지는 사실 잘 모르고 그냥 같이 하자고 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고요. 저는 그 성당에 계속 다녔어가지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네, 아직은 제가 좀 많이 수행도 공부도 부족해서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많은 가운데 아직은 제가 이렇게 새기고 있는 말이 없어서 포교사가 이제 되고 또 불교 신자가 된 이 상황에서 공부를 좀 많이 해서 그 좋아하는 말이 부처님 말씀으로 바뀔 수 있게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하려고 하고요. 마이크 잡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저는 그 이제 불교에 입문한 지는 한 15년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뭐 다른 분들처럼 특별하게 뭐 그 입문 동기가 거창한 건 없고요. 그냥
부처님이 무작정 좋아서 사찰을 여기저기 이제 많이 다니다 보니까 여기저기 떠돌다가 조계사까지 오게 되어서 공부를 좀 하게 되었고요. 또 이제 한번 해보다 보니까 우연히 이제 좋은 도반님들을 만나게 되어서 포교사 공부를 한번 해보자 해서 작년에 이제 도전을 하게 되었고, 그 처음 시작은 뭐 거창하게 누구를 포교하겠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우리 가족들만이라도 제대로 된 포교를 좀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공부를 좀 시작하게 되었고, 일단은 나와 이웃과 또 저를 아는 모든 분들하고 그동안에 이제 한 15년 동안 저의 고객이 되어주신 그 모든 분들께 이거 좀 떨리네요. 제 인생 이제 후반부 삶을 이제 제가 그분들한테 좀 이제 베풀고 보답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타행을 좀 실천하면서 베푸는 삶을 살고 싶다는 이제 서원을 좀 세웠어요. 그래서 불교 공부도 좀 시작하게 된 동기도 되었고,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지원을 좀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포교사로서 이제 각오가 조금 이제 각오가 있다면,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제 무지와 무명을 가장 큰 허물로 여기셨듯이 내 안의 허물과 이제 무명을 잘 알고 깨달아서 내 안에 이제 보리의 씨앗을 좀 열심히 가꾸고 키워서 겸손하게 부처님 공부 법을 좀 더 배워서 생활 속의 지혜를 좀 더 배우고 쉼없는 정진을 이어가겠다는 원력을 좀 많이 세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강평이라기보다가 여러분들의 원력이 참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동안 교육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와서 염려하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사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원력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살면서 삶 자체가 불교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대중들에게 등불이 되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원력이 모두 다 이루어져서 우리 포교 활동에 큰 이바지해 주시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총평을 이걸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말 마하만야 바라밀다 신경관자재 보살이 깊은 만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 본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사리자여 세기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색과 다르지 않고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은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들지도 질지도 않느니 그러므로 공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아니 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미 조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 따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 따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 따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리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딜 수 없는 주문이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도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 따주를 말하리라. 하제 말하제 바라승하제 모지사바 하제 말하제 바라승하제 모지사바 하제 말하제 바라승하제 모지사바. 여러분들의 그 지금까지 한 3개월 동안 교육받은 그 각오라든지 앞으로 원력이라든지 그런 것을 또 지나치 그 수월하게 생각하지 않고 반드시 좀 듣고 경청하면서 여러분들의 원력이 이루어지도록 저희 노력하는 차원에서 오늘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고요. 사실 오늘은 뭐 당락이 여러분들 당락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하기 전에 한 번씩 이렇게 연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마음 편하게 이렇게 대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평소에 그 생각하고 있던 바와 또는 요번에 그 교육받은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도 좋고요. 자, 떨립니까 여러분? 네. 떨리면 마음이 고파서 그래요, 그죠? 몸이 고프면 밥을 먹으면 되는데 마음이 고프면 연불과 수행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그리고 지금 현재 기국에서는 그 관련 홍보 마케팅 관련돼서는 일을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지금 저는 재적 사찰이 사실은 모스크바 달마사입니다만은 여기 와가지고서는 지금 현재 여러 곳에서 또 도움을 많이 주셔가지고 각하사로 재적 사찰을 두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잘하는 게 실질적으로는 홍보 쪽이 잘합니다. 홍보 마케팅 쪽에 계속 했고, 그 다음에 제 아들 이름도 홍보입니다. 보자 돌림이라서 홍보로 지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홍보실에 있을 때 다른 분들이 야 저는 저거 홍보실 직원이라고 아들 이름까지 홍보로 지었다고 그런 얘기까지 들은 적이 있는데 사실은 보자 돌림이라서 홍보로 지었습니다. 저희 집 세 가족은 아들 한 명하고 저희 차하고 다 둘째 아들인데 제가 2019년도에 그 가섭 스님한테 분명을 새로 받았는데 그때 제 이름에 상자가 들어가서 그런지 상자 돌림으로 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상암, 제 아들은 상우, 저희 집 사람도 필상화 이렇게 돼 있고 서로 다 부처님을 믿고 따르면서 지금 서울에서 천리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 하고 싶은 거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를 갖다 많이 세웠는데 올해는 그 여러 가지 목표를 세운 것 중에 국정 규모의 그림대회에 나가서 한 5회 정도는 입선을 해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세웠고요. 독서를 한 100권 정도 해야 되겠다 목표를 세우고 그 다음에 그 모의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을 꼭 따야 되겠다. 그 다음에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도 따야 되겠다. 그 다음에 뭐 마지막으로 포교사도 이번에 꼭 끝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2019년도에 포교사에 한번 합격을 했었는데 당시에는 그 제가 모스크바에 살고 있었는데 그 시험만 치면 포교사가 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을 쳐놔놓고 유예 신청을 했다가 끝내지 못하고 올해 끝내려고 이렇게 다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잘하는 부분은 홍보고 그 다음에 뭐 못하는 부분은 그 어린이들과 노는 이런 걸 갖다가 잘 못합니다. 그리고 그
제일 못하는 거는 연불 쪽을 제일 못하는데, 그래서 올해는 포교 제가 원하는 부분은 연불 포교 쪽입니다. 제가 못하는 부분이라서 한번 더 도전해보고 싶고 그 시간을 내서 더 공부를 해보고 싶습니다. 연불은 제가 알고 있기로 아주 그 기본적인 그 수행 방법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네이버에서 한번 찾아보니까 연불을 부처님 상호나 그 이미지를 그리면서 불경을 외거나 만트라를 그 외는 미를 적어놓고 밑에다가 타력신앙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그 연불 수행은 타력신앙이라기보다 시작은 타력으로 시작하더라도 자력신앙으로까지 해서 자기의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수행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많은 불자님들과 같이 끝까지 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다른 분들도 다 합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 27기 여포에 합격한 자인 김상재입니다. 제가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게 포교사에게 교육 시작하자마자 우리 모친이 돌아가셔가지고 교육 시간 때마다 49제가 있어가지고 많이 좀 몇 번 빠졌습니다. 그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불교에 기여한 것도 물론 내가 어릴 때는 우리 고향이 이제 통영인데, 통영 우리 태어난 것이 미륵도예요. 거기가 미륵산이에요. 미륵산인데 거기에 보면 미래사라는 절이 있어요. 미래사리 절이 있는데 그 뒤에가 산골인데 거기에 이제 우리 아버님이 다 태어나시고요. 미래사라는 절에서는 서공 스님하고 큰 스님들이 많이 있어요. 부산 스님하고 흑정 스님하고 거기서 수행을 하고 하신 그런 절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릴 때부터 할머니 손잡고 절에 가고 하는 그런 인자가 있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절은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동안 직장 생활하고 이런 것이 늦어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단체적으로 보면 절보다는 여기요 교회 그런 집단이 많아요. 보면 위에 사람들도 여인이 많고 하다 보면 또 어떻게 또 이게 식사생활 교회도 가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진짜 그거는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고, 그런 부분을 자제하고 내가 이 불교에 기여하게 된 이유는 내가 이제 생활할 때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49세를 이제 계화산 계화산 약사사에서 하게 됐는데, 그때 아버지에 대한 안전함과 이런 게 아쉬워가지고 하면서 이렇게 49세 끝나고 엄마 49세겠죠. 내가 부산으로 은행 생활을 했는데 진장 발령을 받아서 부산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연하게 이제 내가 법원사하고 이렇게 절을 다니다 보니까 여기 법원사에서는 법원사 다니고 여러 부산에서 절을 내가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교에 기여해서 아버지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 달래고 아버지에 대한 그림을 그리면서 절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부처님을 만난 지 한 7년 됐는데 그냥 절에 가면 되고 절에 가서 절하고 그다음에 보시하고 하다가 불교대학을 다녔습니다. 다니다가 어느 날 지인의 장례식장을 갔는데 벽전자 승화원에 옆에서 보니 저 지금 들어가시는 분들은 무용고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참 쓸쓸해 보였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다른 제가 간 장례식장보다 더 화려하고 더 가슴에 닿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아마 우리 포기사님들 같아요. 그때는 몰랐는데 그분들이 와서 연구를 해주는데 저도 괜히 거기에 아무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데 마음이 편해지고 내가 간 장례식장보다 더욱더 화려하게 보이고 자식 있는 사람보다 더 화려한 장례식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저런 방법도 있구나 하다가 포교사 공부를 시작하면서 포교사가 저 분야도 나갈 수 있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 내가 진짜 후보자가 돼서 진짜 어려운 자리 아니면 남들이 안 가는 자리에 가서 나같이 환희심을 일반 비불자들이 환희심을 느낄 수 있도록 연구를 포교를 하면서 좀그 산재에 있는 우리 준비된 불자들을 좀 만나보자라고 해서 포교사를 지원을 했고 또 하나 느낀 것은 우리 마곡사 가서 포교국장 스님께서 스님이 저러면 되겠어? 저는 뒤통수를 한 대 맞았습니다. 그게 곧 10월이면 저한테 돌아올 말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포교사를 된다면 저 포교사가 왜 저래 또? 라는 소리를 많이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짐한 게 잘하려고 노력, 부처님 말씀 전하려고 노력, 그것은 당연히 기본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제가 싫어하는 것, 특히 내 주변 사람이 싫어하는 것, 또 주변 사람한테 해가 되지 않는 것, 이것 먼저 하나씩 고쳐나가면 하나씩 잘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큰 원력은 내가 싫어하는 것인데 주위의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먼저 하나씩 없애면서 우리 생활에 임하고자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본명은 운호고요. 제접학자는 지금 대관음사 불교대학교 지금 재학 중입니다. 그랬는데 나 근데 거기서 2년 정도 있다 보니까 포교사 한번 시험 보라고 권을 해가지고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갑자기 안 나네. 그래서 희망부서는 먼저 한번 여기 이제 1일차 합격하고 나서 현장 실습자로도 군법당을 해가지고 전에도 한번 군법당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본인 장병들은 뭐 누구나 따라 해보면 뭐 자식 같기도 하고 조카 같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사회 나가서 이제 제가 포교를 이제 다 할 수 있도록 한번 리더십을 가지고 그런데 그러니까 수행 중에도 물론 뭐 다 그러지 않겠지만은 서로가 협심해 가지고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얘기는 알았습니다. 제가 처음 불교를 이렇게 불교라고 할 것까지도 없이 그냥 우리가 쉬운 말로 절이라고 하는 데를 갔을 때는 처음에 이제 중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이나 아니면은 소풍을 가면은 이제 그때는 지금같이 이렇게 뭐 놀기 좋은데 뭐 좋은 시설 그런 것이 없고 주로 이제 뭐 명승고적 그러면 절 근처에 가서 거기서 이제 하루를 보내고 그러고 오던 시절에 이제 제가 절을 갔었는데 그때는 주로 이제 봉은사 아니면 이제 중관사 그런 데를 가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때 봉은사를 가려면은 뚝섬에서 배를 타고 건넜어요. 서울의 한강다리가 인도교하고 광진교하고 두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갔다 오면은 봉은사 갔다 오면은 하루가 갔는데 봉은사에 가더라도 그 법당 같은 데 이렇게 가면은 그냥 단청이 울긋불긋하고 이런 것이 보기에 상당히 두렵고 또 기분이 좀 스산해지고 해서 법당 근처에는 안 가고 그 주변에서 뭐 보물찾기라든지 뭐 술래잡기라든지 이런 걸 하다가 이제 오는 것이 고작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학생 시절이었으니까 그렇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불교를 접하게 된 그런 계기는 50대가 넘어서 이제 등산을 다니면서 이런 산악회라든가 이런 데하고 등산을 다니다 보면 내려오는 하산길에 아주 좋은 절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아이들도 크고 나도 사회적으로 이제 이렇게
성숙해졌다고 그럴까요? 그런 그 나이가 되니까 법당에 가서 좀 기웃거리기도 하고 마음의 어떤 뭐 아이들 입시라든가 이런 그럴 때가 되면은 한번 들어가서 절도 하고 뭐 이렇게 돈 냈는데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데다가 이렇게 고시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걱정이 되었죠. 합격해 주신 우리 모든 님들께 부처님께 감사하면서 그날 제주로 내려가서 저는 이틀 후 코로나에 걸리고 말았어요. 비행기 안에서. 그래도 그걸 한 달 동안 이겨내면서 저는 글을 많이 썼습니다. 글도 쓰고 부처님 공부도 하고 배움에 너무 고마워합니다. 그래서 인사를 드리려고 이 자리에서 더욱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새싹이 중요하다는 것을 진작부터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아동문학과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시인이고 평론가이지만 막 자랑이 나오네요. 전혀 아닙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어린이 포교와 시조창 노래를 보급한다면 저 찬불가 쪽에서 이렇게 두 가지 쪽에서 공부를 알려주면서 새싹의 그 중요성, 글심을 일게하는 그런 마음을 돕고 싶습니다. 어릴 적 동심이 커다란 후회까지의 우리에게 남고 그 길을 가게 한다는 것. 윤석중 선생님 아시죠? 아동문학가. 새풀 꽃밭을 잠시 낭송해 보겠습니다. 아이가 꽃밭에서 넘어졌습니다. 정강이에 새빨간 피. 아이는 그만 으아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다 보니 그건 피가 아니고 새빨간 꽃잎이었습니다. 어릴 적에 그걸 외우고 제가 문학가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또한 정가를 함께 걸어나가는 길에 있어서 너무 제가 욕심이 많았던 건 같습니다. 이제 부처님이 이쪽 길로 저쪽 길로 다 해보라는 그런 뜻인지도 모른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밤이나 낮이나 이 악보를 보면서 이걸 외워야지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이번에 이 목탁이라든가 이건 전혀 저에게는 생소하지 않습니까? 암만 해도 이번 면접에 붙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게 먼저 가슴에 와 닿는 겁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겠습니다. 끝까지. 그리고 제가 3분이 돼가는지요. 제가 엊그저께 써놓은 겁니다. 미안하다 벌레야 동시 고황자 환히 켜진 등불 밑으로 아주 작은 물체가 기어간다. 순간 엄지로 꼭 눌렀다. 힘없이 사라지는 흔적. 그리고 나는 아차 했다. 높은 아파트라 올라올 것이 아닌데 어디론가 가던 벌레를 살생했다. 다시 환생하면 커다랗게 태어나라. 미안하다 벌레야. 좋은 곳에 태어나라. 라고 빌었습니다. 그 삼보민이라든가 아니면 사성제 그런 것을 접하니까 너무나 그 제 인생관하고 똑같은 그런 거를 이렇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 이제 좀 더 해도 됩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그렇게 감명을 받은 이후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크고 작은 모임에 이렇게 참석을 하다 보면
봉사활동도 하고 그런 사회활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천주교나 개신교는 또 봉사활동하는 기회도 있고 우리가 봉사활동을 하러 가면은 그런 뭐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현금 봉사도 하고 배식 봉사도 하고 하는데 대부분 보면 개신교 아니면 천주교 이런 데인데 불교는 그런 단체라든가 우리가 가서 이렇게 할 만한 그런 데를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포교사를 저는 작년 한 12월쯤에 포교사 고시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포교사를 한번 응시대에서 한번 해보겠다 이런 그 마음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포교사가 되면 그런 크고 작은 모임에서 그 같은 불교의 인생관이라든가 사생관을 같이 하는 그런 분들한테 부처님의 생애라든가 이런 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또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분들을 작으면 작은 대로 단체를 만들고 그래서 나름대로 아마 봉사활동을 하면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3번 스피치 하시는데 느낌하고 앞으로 포교 활동 방향이 부탁드립니다. 예포 6차 합격자들이 모여서 3번 스피치를 하셨는데 다들 열정적이고 기쁜 신심이 또 한 번 저가 다른 마음을 느끼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많으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나의 열정과 신심과 지혜, 보시를 다 같이 나누고자 함에 있어서 저도 한 포교사의 일원으로서 포교의 예포의 일원으로서 같이 동참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습니다. 열심히 어느 곳이든 어두운 곳이든 밝은 곳이든 어린이든 부모이든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각오와 불심을 갖고 실행을 옮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행 한지훈 성남 봉사불교대 출신이시죠. 이 3분 스피치 발표를 했는데 어떤 느낌이 드는지 그리고 모든 교육이 끝나게 되면 어떤 분야에서 포교 활동을 하고 싶은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처음에는 이제 3분 스피치가 어떤 건지 긴장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제 여러 분들의 이제 포교 활동이 어떻게 하고 싶다, 뭐 어떤 원력이나 뭐 그런 계획 같은 거를 여러 사람들한테 들을 수 있어서 저 또한 그런 내용에 비해 비교할 수 있고 어떻게 나도 제가 생각했던 부분에 부족한 게 있잖아요.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들음으로써 나도 이렇게 좀 더 행복하게 더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는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네. 포교활동 이제 군에서 이렇게 하실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고요. 네, 일단 이제 지원 분야 자체가 이제 한정되어 있다 보니 이제 제가 군 포교 현장 참관을 하고 난 뒤에 좀 더 저의 군생활 그리고 생각을 좀 하게 되었었고요. 이제 좀 그 장병들이 종교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어떤 의미인지도 조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병들한테 조금 쉼터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종교 불교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설법이란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 감동을 주는 것이 설법입니다. 반야신경의 보살은 반야바라밀 일다를 의지함으로 열반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반야바라밀의 일다에 의지하려면 발정들을 잘 닦아야 하는 것처럼 법상에 올라 설법할 때는 내가 과연 자격이 있는가?
자기들이 하면 설법을 잘하고 못하고 떠나기에 기약했는가, 발정도를 잘 닦아 발정도의 길에 들어섰는가 하는 것이며, 그것이 되어야 반야바람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인욕이라 하면 내 아내 부처님은 인욕을 제일 좋아합니다. 인욕이라 하면 단지 화를 참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을 말하죠. 수행에서 참는 자와 보시자와 기회를 지키는 자, 정진하는 자만이 지혜를 얻어 살아남고 살아남는 자만이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교사라는 타이틀은 근사한 것 같지만 사실 내용은 가시밭길입니다. 여러분, 가시밭길을 비상길로 만드는 것이 보교의 길입니다. 여러분들은 교육으로 바꾼다는 것은 오만입니다. 사실. 그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여러분들 스스로가 바꿔야 되겠다고, 아끼겠다고 발심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만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할 뿐입니다. 끝으로 부탁드릴 말씀은, 첫째,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서 대상의 수준에 맞는 말을 해야 합니다. 둘째, 설득하려고 하지 말아야 하며 지적질을 삼가해야 합니다. 셋째, 설법 시간은 짧게 하고 지루하지 않아야 하며 설법을 교육이나 주입식으로 하는 것을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넷째, 말년은 어떻게 하면 고통에서 벗어나가는가를 알려주고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언젠가는 그것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안 해주면 병년을 다녀도 사람이 바뀌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병든 자에게 약 종류와 약 제조업체만 나열하고 중요한 약 처방을 말하지 않는다면 헛수고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대상의 마음을 돌려 인식을 바라여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우선적으로 나 자신부터 유연해져야 합니다. 사실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복장이며 그 다음이 시간이겠죠. 교육기간 동안 이 정도도 해결할 수 없다면 포교활동에서 다른 포교사들에게, 선배 포교들에게 큰 장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나는 지금 왜 여기 와 있는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대답은 그 안에 있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 긴장을 풀고 너무 잘 하려고 하지 마시고 준비해온 그대로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대처해 주세요. 예, 이것으로 인사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